오늘은 최근 우리 곁을 떠난 브라이언 윌슨, 그의 음악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 합니다. 비치보이스의 핵심이었고 소위 캘리포니아 사운드를 만들어낸 인물이죠. 특히 팻 사운즈 앨범으로 팝 음악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요. 단순히 히트곡만 만든 게 아니라 그만의 혁신적인 작곡 기법, 또 스튜디오 활용 방식, 그리고 그 빛나는 성취 뒤에 가려진 개인적인 고뇌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깊이 파고들면서 그의 유산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그의 음악이 왜 그렇게 혁신적이었나, 이 부분부터 짚어보면 좋겠어요. 60년대 비치보이스 히트곡들도 물론 좋았지만 팻 사운즈 같은 앨범은 정말 당시 팝계에 큰 충격을 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노래를 넘어서는 어떤 깊이가 있었죠. 특히 작곡이랑 편곡에서 그 천재성이 드러나는데요. 재즈 그룹 포 프레시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록 음악에서는 잘 안 쓰던 복잡한 화성들 있잖아요. 뭐 칠화음이나 감칠화음 같은 거요. 이런 걸 아주 과감하게 썼죠. 그 결과로 훨씬 풍성하고 때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까지 만들어냈고요. God Only Knows 같은 곡 들어보면 시작부터 좀 묘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였군요. 그렇죠. 으뜸음이 아닌 다른 코드로 시작해서 신비감을 주기도 하고, 또 In My Room처럼 겉보기엔 단순한 멜로디 같은데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화성이 감정의 깊이를 더해주는 식이죠. 보컬 하모니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목소리를 거의 악기 다루듯이 정교하게 쌓아 올렸어요. 여러 성분을 직접 다 짜고 그걸 계속 더딥히는 오버더빙을 반복해서 빛이 보이지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천사 같은 코러스 있잖아요. 그걸 완성시킨 거죠. 굿 바이브레이션즈 같은 곡은 정말 독특했어요. 여러 부분이 막 이어져 있고. 네, 맞아요. 여러 악장이 있는 모음곡 형태인데 본인 스스로 싱글 안에 담긴 교향곡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그걸 진짜 구현해낸 거죠. 그 실험 정신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게 바로 팻 사운즈, 그리고 미완으로 남았던 스마일 프로젝트, 또 싱글 굿 바이브레이션즈, 이 세 가지군요. 팻 사운즈에는 뭐 록밴드 악기 말고도 아코디언, 테레민, 심지어 자전거 벨소리까지 썼다고요. 와. 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조합이죠. 그리고 당시 LA 최고의 세션 연주자들, 그 레킹 크루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전설적인 분들이죠. 그렇죠. 그분들을 기용해서 연주의 완성도를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폴 맥카트니가 이 앨범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서전트 페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뭐 너무 유명하죠. 팻 사운즈 이후에 스마일은 더 야심찼습니다. 10대들의 교향곡이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적인 어떤 신화랑 팝음악을 결합해서 거대한 예술작품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작사가 벤다이크 파크스랑 같이 작업하면서 가사도 좀 더 추상적이고 시적으로 만들고요. 음악 조각들을 모자이크처럼 이어붙이는 방식, 이걸 모듈식 작곡이라고 하는데, 이런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모듈식 작곡이요? 네. 근데 이게 밴드 내부 의견 차이도 있었고, 또 윌슨 본인이 겪던 정신적인 압박이 너무 커서 결국 완성을 못했죠. 안타깝게도요. 수십 년이 흐른 뒤에야 솔로 앨범이나 복원판 형태로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요. 그럼 굿 바이브레이션스는 그 모듈식 녹음 방식이 성공적으로 결과물로 나온 뭐랄까 대표적인 사례겠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여러 스튜디오를 옮겨 다니면서 각기 다른 부분을 녹음해서 테이프로 이어붙였다니, 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작업인데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겠어요. 그럼요. 드러머였던 할 블레인이 나중에 회고하기를,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조각조각 연주했을 뿐 이게 나중에 합쳐져서 어떤 곡이 될지는 전혀 몰랐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와, 정말 대단한 실험 정신이네요. 거기에 그 특유의 전자테레민 소리까지 더해지니까 아주 독특한 분위기가 나왔고요. 맞아요. 스튜디오 자체를 그냥 녹음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악기처럼 다뤘다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멀티트랙 녹음 기술을 단순히 소리를 겹치는 데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소리를 현실에서 조립해 나간 거죠. 필 스펙터의 영향도 받았다고 하던데요. 네, 존경했다고는 하죠. 근데 단순히 소리를 두껍게 쌓는 걸 넘어서 윌슨은 각 소리층을 좀 더 섬세하게 분리하고 조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투명하면서도 입체적인 그런 질감을 추구했죠. 녹음 과정에서도 즉흥적으로 막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런 정말 눈부신 천재성 이년에는 깊은 고뇌가 있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해서 한쪽기 청력을 거의 잃었다는 트라우마도 있었고, 네. 또 엄청난 성공 후에 찾아온 그 압박감 때문에 결국 신경쇠약의 환청까지 겪었다고 하잖아요. 팻 사운즈에 있는 I Just Wasn't Made for This Times라는 곡 제목만 봐도 그 외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료를 보면 분열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나와요. 이게 조현병 증상과 기분장애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복잡한 상태인데 수십 년 동안 환청과 싸워야 했다고 합니다. 스마일 프로젝트가 중단된 이후로는 오랫동안 세상과 등지고 약물에 의존하기도 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죠. 흔히 말하는 고통받는 예술가의 모습이네요.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음악을 결국 놓지 않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80년대 이후로 서서히 활동을 재개했고 결국에는 그 좌절했던 스마일 프로젝트를 완성해내기까지 했잖아요. 아, 맞아요. 정말 대단한 의지죠. 네,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브라이언 윌슨은 2025년 6월 11일 향년 82세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추모 성명 마지막에 Love and Mercy, 즉 사랑과 자비라는 말을 남겼죠. 그의 음악은 분명 대중음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스튜디오 프로듀싱의 혁신을 가져왔으며 지금도 수많은 음악가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만의 독창적인 화성이나 편곡, 또 스튜디오로 활용한 실험 정신 같은 것들은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연구되고 이야기될 겁니다. 생전에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좀 위안이 되고 좋은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다는데 그의 바람처럼 브라이언 윌슨의 음악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과 자비의 울림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브라이언 윌슨이라는 한 위대한 음악가의 성취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그토록 복잡하고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은 내면 세계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울림을 주는 음악으로 피어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의 음악 속에서 직접 그 답을 찾아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